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를 간명할 때 명주의 운세를 큰 틀에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주의 청탁을 살피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주의 기운이 청하면 부귀와 명예가 참되다고 하며 기운이 탁하면 빈천하고 고달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주의 청탁을 따지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청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보다 혼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간명 시에 사주 청탁을 반드시 봐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의 고수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담 경험만이 상담의 진리라고 하는가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청탁 중에서 탁한 사주 쉽게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명조를 입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주의 청탁입니다. 왜냐하면 청격은 매사에 긍정적인 심리를 갖게 되고 복잡하게 얽히고 꼬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될 것이지만, 반면에 탁격은 항상 상황에 처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한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청탁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그 청탁을 판단하지 않고 생략한다는 문제입니다. 간지의 이치를 간단하게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책으로만 이치를 배우거나 실제로 임상을 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무리 봐도 무엇이 청이고 탁인지를 알 수가 없는 독자가 아마도 대부분일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서둘지 말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간지의 조합을 공부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충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충은 우리가 잘 아는 육충을 말합니다. 사주에 이러한 글자들이 서로 바라보고 충돌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은 연월충, 월일충, 일시충이 있고요. 이 외에도 연일충과 월시충은 비록 글자만 봐서는 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용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충은 흉한 작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데요. 인류의 진화는 충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충을 당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질병의 고통으로 충을 당해서 의약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견고해지고 시련을 겪으면서 완성되는 것이 정신력이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정신력이 되려면 충극이 있어야 가능하고, 생조로만 이어진다면 오히려 나약한 정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온실의 화초와 황무지의 초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내심 고통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간명할 때에는 고통은 작고 행복은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능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극은 갈등을 말하는데요. 극은 충은 아니지만 극도 충의 준에서 관찰하되 작용력은 다소 완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오는 충이지만 자사는 극이고, 인신은 충이지만 인유는 극입니다. 이렇게 음대 음이나 양대 양으로 충돌하는 충은 그 재앙도 심하지만 극은 다소 완화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이 칼싸움이라면 극은 주먹싸움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주먹싸움도 싸움은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쉬움을 남기니까 그 차이를 고통과 갈등으로 비유해 봅니다. 겸해서 천간에서는 충을 논하지 않고 극만 논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천간의 정계충 등으로 외웠다면 개정극이라고 기억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강약을 봤을 때 이것은 충이라고 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이 왜 생겼는지는 방의학의 대충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 해소가 되겠지만 오로지 오행의 생극으로만 대입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자평면리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탁한 사주를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사주의 청탁은 충극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합니다.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주를 접해본 학인이라면 충극이 많은 것은 저절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약간의 관심만 갖는다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서 청탁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탁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상중하로만 구분하는 것만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탁하다고 하면 상처를 받을 사람도 조금 탁하다고 하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격의 구분은 하탁, 중탁, 반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탁은 충극이 가득한 경우로 탁격 최악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명 천극지충이라는 말로 써왔던 바로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의 주인공은 심리적으로도 한이 많고 고통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주를 놓고 십성의 기본적인 심리를 설명해도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모르면 자신의 공부에 회의가 생겨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모르고서는 사주를 논하지 말라는 고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용신의 이치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파악해야 할 것이 청탁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혼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주가 혼탁하면 길흉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흉으로 간주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탁한 사주는 흉한 사주인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신의 운에도 흉하고 용신의 운에도 좋을 것이 없는데요. 일생을 곤곤하게 신음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중탁한 경우는 한 개 정도의 충이 있는 경우인데요. 하탁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개의 충극이 보인다면 이런 것을 그냥 탁하다고 하는 것이 중탁인데요. 중간 정도 되는 탁한 사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주는 이런 중탁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탁한 사주보다는 확실히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심리구조는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일입니다. 반탁이라는 말은 반청 또는 중등이라는 말과도 서로 통하는데요. 충은 없고 극이 하나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반청, 반탁은 청하기도 하고 탁하기도 한 경우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반탁은 청은 보이지 않고 한두 군데 정도의 상극이 있어 약간 탁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탁은 탁이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탁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작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은 육충을 의미하고요. 그 나머지는 극으로 간주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